저는 재혼 2년 만에 헤어졌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아니요. 싸워서? 그것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달랐어요. 살아온 방식이요. 저는 62세 재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정리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재혼을 무조건 말리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직접 겪어보고 나서야 알게 된 노후의 재혼이 왜 생각보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는지 제 경험을 정리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꽤 오랜 시간을 혼자 지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다 커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저 역시 제 나름대로 생활을 잘 꾸려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도 익숙했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 시간대로 사는 삶도 처음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마음속 어딘가는 조금씩 비어가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루 종일 사람과 제대로 말을 섞지 않고 저녁을 먹는 날이 늘어났고 아무 일 없는 하루가 유난히 길게 느껴질 때도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제가 가장 자주 머물던 곳이 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교회에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혼자라는 느낌이 조금 덜했고 사람들 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차분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봉사활동을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을 트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6살 많은 68살이었고 말수가 적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점이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묻지 않고 옆에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느낌이 부담 없이 다가왔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인사를 나누고 봉사를 마치고 나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예전처럼 텅 빈 느낌이 아니었고 다음에 교회에 가는 날이 조금은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에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누군가 곁에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남은 인생을 혼자서만 버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도 이런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보다는 둘이 낫다. 아플 때 누가 옆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말벗은 있어야 한다. 그 말들이 그땐 참 현실적인 조언처럼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혼을 선택했습니다. 큰 설렘도 없었고 드라마 같은 감정도 아니었지만 이 정도의 안정감이면 노후에는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 사람과 함께 살면 외로움만은 해결될 거라고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생활이 얼마나 달라질지, 돈 문제는 어떻게 할지, 자녀와의 관계는 어떤 영향을 받을지, 그런 현실적인 부분까지는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더 나아질 거라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그 선택이 제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큰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함께 먹고 하루 일과를 나누고 누군가 집안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안정되는 느낌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생활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젊었을 때라면 서로 맞춰가며 조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수십 년을 살아온 뒤에 결혼이다 보니 사소한 차이 하나하나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건 생활 리듬이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간단히 산책을 하거나 하루를 정리하는 스타일이었고 그분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엔 각자 편한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살다 보니 제 행동 하나하나가 조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움직이면 혹시 깨울까 신경 쓰였고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괜히 미리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이런 말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이에 굳이 그렇게 바쁘게 다닐 필요 있느냐? 밖에 나가면 위험하지 않겠느냐? 집에 있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 처음엔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점점 잦아지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내라기보다는 관리 대상이 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를 만나러 나갈 때도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올 건지,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괜히 자세히 말해야 할 것 같았고, 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밖에 나갔다 오는 일이 조금씩 불편해졌습니다. 또 하나 느끼게 된 건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혼자 살 때는 제가 누구를 만나든 어떻게 시간을 쓰든 그저 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모든 결정 앞에 상대의 반응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군요. 이걸 말하면 싫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서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쌓이면서 제 말수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분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의 방식이 이미 굳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걸 지금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는 느낌을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감정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리듬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내가 원했던 노후는 누군가를 더 배려하며 조심스럽게 사는 삶이었을까? 외로움을 덜기 위해 선택한 결혼이 왜 점점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고 있을까? 그 질문이 마음속에 남기 시작하면서 이 결혼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온 건 돈 문제와 자녀 문제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각자 자기 돈을 관리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이 부분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 막연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막상 함께 살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연금은 어디까지 함께 쓸 것인지, 병원비나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면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은 처음엔 조심스럽게 시작됐지만 점점 예민한 문제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제 노후를 위해 어느 정도는 제 돈을 남겨두고 싶었고, 아이들이 필요로 할 때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앞으로를 생각하면 지금부터라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했고, 자녀에게 쓰는 돈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다기보다는 돈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자녀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쪽 자녀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 선택이니 알아서 잘 판단했을 거라고 존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분의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아이들이 느끼기 시작했고, 병원에 다니는 횟수가 늘어나자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왜 엄마가 그렇게까지 감당해야 하느냐? 이 결혼이 엄마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아내로서의 책임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엄마로서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니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분 역시 자녀들의 반응에 상처를 받았고, 그럴수록 저에게 더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아내라기보다는 중간에서 버티는 사람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의 편도 들 수 없고, 누구에게도 속 시원히 털어놓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축복해주던 시선들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심스럽고 복잡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제 마음은 더 안쪽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이때 가장 힘들었던 감정은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일 때의 외로움과는 조금 다른 종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땐 그래도 제 선택으로 혼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이때의 외로움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이 결혼이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 가족의 문제라는 걸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돈과 자녀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이었고, 그 현실 앞에서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이어지면서 저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되었습니다. 이 결혼이 내 노후를 더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짐이 되고 있는지 말입니다. 사랑이 없어서 힘든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결혼이 제가 바라던 삶의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각자의 시간을 지키면서 함께 늙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점점 제 선택과 제 시간이 줄어드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을 피하려고 시작한 결혼이 왜 나를 더 고립시키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이 관계를 계속 붙잡는 것이 과연 서로에게 좋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분명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이 결혼을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하는 것 같았고, 주변의 시선도 부담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제 삶을 다시 제 손에 돌려놓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공허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맞지 않는 관계 안에서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노후의 재혼에 대해 몇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노후의 재혼은 감정보다 생활이 더 중요합니다. 이미 굳어진 삶의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보다 책임이 먼저 찾아올 수 있고 그 책임이 생각보다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돈 문제와 자녀 문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를 잃는 순간 함께 있어도 외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재혼을 무조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재혼이 삶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노후의 재혼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대화와 현실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내 삶의 방향과 가치관이 맞는지 차분히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재혼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하나의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에는 각자의 정답이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나를 더 지치게 만드는지 한 번쯤은 천천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